조경은 기본적으로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200제곱미터의 의미가 뭐냐? 허가받은 연면적이다. 200제곱미터면 60평쯤 됩니다. 허가받은 면적 60평. 실제 건축 면적은 80평이야. 근데 허가 면적은 60평. 그러면 조경식지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공간을 뺀 전용, 그러니까 허가받은 면적, 연면적, 허가 연면적 기준으로 산출을 하는 거다. 그리고 조경은 값이 천차만별이다. 지구 단위 계획이나 그런 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허가권자하고 협의해서 적정히 심으면 됩니다. 옥상 조경은 설치하는데 조경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제곱미터를 식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5제곱미터를 옥상에 올리겠다. 이건 안 됩니다. 4제곱미터만 할 수 있다. 나머지 6제곱미터는 1층이라. 옥상 조경 면적의 3분의 2만 인정합니다. 자, 예를 들어 100제곱미터의 조경을 설치하는 경우 50제곱미터면 옥상 조경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50만 설치하면 안 돼. 옥상은 더 넓게 설치해라 이거예요. 3분의 2인 75를 설치해야 50으로 인정해서 지상의 50과 위에 75를 합쳐서 이건 100이야 라고 계산해 준다 이 뜻입니다. 미관지구는 주로 그 20m 도로 이상이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도시의 미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격이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구단위 계획. 그래서 여기는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관지구로 정했어. 그러면 미관지구는 인접한 경계선으로부터 3m는 더 뛰어. 일반적인 미관 기준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은 거예요. 자, 아마 대지 경계선은 여길 겁니다. 이게 후퇴한 거는 미관지구 때문에 3m 후퇴한 겁니다. 이 길의 쾌적성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미관, 차 타고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예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는 미관지구를 관리해서 하겠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미관기준에는 건축 못합니다. 미관지구 거기 라인을 못 넘습니다. 그리고 미관지구는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 심의를 받아서 미관과 관련된 자재, 내 마음대로 싼 자재 못 써요. 자, 심의의 성격에 대해서 심의 얘기 나왔으니까 네. 건축 허가 받기 전에 심의를 받아요. 심의를 통과해야 그 심의 조건을 반영한 건축 허가가 나옵니다. 허가는 법적인 사항인데 심의는 법을 넘어선 그 제한이 심의가 있다라는 거는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굴토 심의, 미관 심의, 건축 심의, 대표적인 심의가 이 세 가지예요. 그다음에 차면 시설. 자, 이제 건축할 때 이런 거 보셨죠? 차면 준공사항으로 원래는 법상은 직선거리 2m 이내에 이육한 건물이 있는 경우에만 이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다 하라고 합니다. 프라이버시 뭐 해가지고 무조건 다 설치해라. 사생활 침해를 담한 이웃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2m가 넘더라도 90% 이상은 설치하십시오라고 판결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지의 분할 제한. 저희가 관심 있는 주거지역 기준으로 90제곱미터 이하로 자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400제곱미터면 대충 한 120평 되거든요. 그럼 120평이면 한 동 짓기가 애매한 거야. 왜냐면 용적률 200%인데 왜 애매합니까? 120평으로 했을 때 다세대를 짓게 됐는데 다세대 연면적 제한이 몇 평입니까? 200평! 벌써 넘잖아. 40평 못 짓잖아. 그래서 나눈다. 이 개념이에요. 개념적으로. 근본적으로 다세대 면적을 초과해버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 동을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120평을 60평씩 잘라도 충분히 다세대 지을 수 있잖아요. 그때 분할 제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장이 왜 중요한지, 주차장을 어떻게 앉혀야 되느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주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직각주차, 그 다음에 평행주차. 주차장의 한 박스가 주차가 이게 5m고 여기가 2.5m다. 자, 이게 직각주차랍니다. 네. 직각주차는 무슨 말이냐면 차가 나가서 꺾어지는 거야. 이렇게 직각으로. 평행주차는 뭡니까? 이게 내가 이 길과 나란하게 하려면 주차 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파킹하죠? 네, 뒤로 후진으로 파킹하잖아요. 이때 이런 식으로 파킹하려면 이게 좀 길어야겠죠? 이게 6m입니다. 그리고 요 폭은 2m.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주차로가 필요하고 도로도 필요해요. 이 주차의 기준을 생각할 때 8이라는 숫자에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8이 넘어가면 대규모, 8 이하면 소규모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8이 넘어가는 10대 주차, 9대 주차를 기준으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주차장을 계획할 때 우리가 이제 땅을 받으면 대지 안에 주차장을 계획할 거 아닙니까? 그때 주차장을 직각 주차를 이렇게 확보했을 때 앞에 6m의 공간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게 차가 빠져나와서 꺾을 수 있는 기준이라고 법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로가 이렇게 접해 있다. 이게 대지다. 자, 그러면 앞에 6m가 확보돼야지 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길이가 긴 거야. 그래서 6m 확보하고 남아.
여기도 주차 또 한 대 돼도 여기 6m가 되고도 남아. 그러면 마주보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6m를 어디로 확보해야 되냐면 접하고 있는 도로에서 확보하면 안 돼요. 이 대지 내부에서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지 내부에서 확보해서 도로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기준. 근데 우리는 흔하게 바로 도로로 나가는 기준을 많이 봐요. 바로 도로로 주차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8대 이하인 경우만 봐주는 겁니다. 내 땅이 아닌 경우에 도로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대로라면 여기가 내가 차 대고 나서 6m 확보를 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내 차가 이만해. 이게 5m야. 도로로 그냥 요건 뭐 1m밖에 안 돼. 그냥 바로 나간대. 이런 경우가 이게 6m고 언제 되느냐? 8대 이하. 8대가 안 돼야 돼요. 9대부터 하면 이런 계획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규정을 아시고요. 100평이야.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사업성을 내려면 최소 내가 20세대는 건축을 해야 돼. 예를 들자면 그러면 0.5대씩 20세대 하려면 주차가 몇 대가 돼야 돼? 10대를 계획하게 되면 주차장 완화되죠. 안 되죠. 8대가 넘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이제 땅 모양을 보는 거야. 이게 100평인데 10대를 주차를 해야 되는데 자 10대를 주차를 할 때 이웃땅들이야. 자 그냥 아주 일반적인 걸로 듣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 이 도로야. 이웃땅. 자 그럼 내가 주차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까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6m 뛰고. 그렇습니다. 6m 뛰고 정답이에요. 이렇게 해야 10대 이상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빠진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둥도 세워야 되고, 구조적으로. 계단도 들어가야 되고, 엘리베이터 자리가 막 들어가게 돼 있어. 이렇게. 그러면 얘는 앞에 6m 확보 못 할 수도 있어. 계단실이 더 커지면. 그런 거 다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그러면 기둥이 몇 개쯤 들어갈까? 라는 그런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8대 이하의 중심을 한 번 더 둬볼게요. 8대 이하의 장점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6m를 이 도로로 확보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는 주차 대지 내에서만 확보를 했잖아. 근데 도로를 확보하는 거야. 이론적으로 6m 도로에 접해 있으면 차를 바싹 붙여서 여기 5m만 돼도 이 땅에 5m만 돼도 주차한 데를 이렇게 계획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로로 바로 나가는 거야. 내 땅을 거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장점이 뭐 있냐? 겹주차가 됩니다. 한 대 뒤에 2대. 소규모인 경우에는 이웃끼리 그냥 통화해서 좀 빼줘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겹주차가 어디까지 되냐? 이론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까지 됩니다. 5대까지 이렇게. 6대는 안 됩니다. 5대까지. 6대는 너무 복잡하다라고 해서 안 해줍니다. 이런 주차를 많이 합니다. 최소한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거리는 뛰고 나서 4개 해서 8개. 이게 맥스입니다. 이게 맥스. 여기 막다른 도로. 요게 내 땅이야. 요게. 요 박스가 내 땅이야. 그러면 내 땅에서 6m 확보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8대 이하더라도 6m는 확보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